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한국 농업이 벼랑 끝으로 몰린 형국입니다. 일반 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농업을 또 희생양 삼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네,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와 함께 내놓은 농업 대책 역시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 일색이라 농업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압박에 정부가 스스로 방패를 집어던졌다. 한국 농정에 기록될 굴욕적인 외교사다. 정부가 지난 25일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발표한 뒤 나온 농업계의 반응입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앞으로 겪게 될 농업 협상에서 국내 농업 분야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어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협상 결과에 따라 농업 보조금과 주요 농축산물의 관세가 대폭 깎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농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농업 관련 대응 방향을 놓고 부글부글 끓는 모양새입니다. 대책으로 제시된 내용 대부분이 개도국 지위 문제와는 관계없이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들이기 때문입니다. 공익형 직불제가 대표적입니다.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법 개정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불금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공익형 직불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해왔는데 정부가 이제 와서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으로 호도하려 든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강조한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 예산안은 2조 2천억 원. 이는 사실 농업계가 요구하는 3조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농민단체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밖에도 농산물 수급 조절 기능 강화, 청년농과 후계농 육성 추진 또한 원래 현 정부의 농정기조였음에도 이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책인 것처럼 발표해 사실상 맹탕뿐인 대책이라고 농업계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 수준에서는 제일 크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권익형 직불금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WTO 그 개도국지 포기하면서 실제로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내놓은 안이 허무맹랑한 안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건 바로 농업 예산 확대.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도 농업 예산을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인 4.4% 확대해 15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년 국가 예산의 2.98%로 비율로 따지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는 물론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에서도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정환 GSN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국내 농산물의 가격 변동 위험성을 완충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가격 손실 보상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정책 대상 품목을 미리 정해뒀다가 이들 품목의 평균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을 때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역시 농어업의 회생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의 대책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농식품부가 이번 결정에 있어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인데 3년 동안 목표액의 20%에 불과한 620억 원이 모였다며 실효성이 없는 대안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농업의 장래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이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재탕, 삼탕의 정책인데 이 정책 추진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대폭 증가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농업 관련 대책이 기존에 추진하던 농정의 되풀이에 불과하다는 각계의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한국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부는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향후 농업 협상에서 막대한 농업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을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WTO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업계가 받을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진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농업계에 당장 미칠 영향이 없다고 보는 근거는 현재 논의 중인 세계무역기구 WTO 차원의 농업협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화개발 아젠다, 즉 DDA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돼 사실상 폐기 상태에 있고 향후 협상이 재개돼 타결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WTO 차기 협상에선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시장 개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말도 됩니다. 농업 전문가들은 WTO 농업협상의 개시 여부가 불확실한 것일 뿐 차기 협상 타결 땐 농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농업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핵심 품목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2008년 DDA 농업협상 의장이 내놓은 농업 분야 세부 원칙 4차 수정안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쌀 관세율은 현행 513%에서 393%로 낮아집니다. 양념 채소류의 타격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고추 관세율은 270%에서 207%로, 마늘은 360%에서 276%로 관세가 대폭 감축됩니다. 이에 따라 감축 대상 보조금인 농업보조 총액 AMS의 한도도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AMS를 연간 1조 4,900억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쌀 변동 직불금으로 쓰이는 중요한 보조금입니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AMS 한도는 7천억 원대 수준으로 반토막 납니다. 개도국 지위 차기 협상에서는 보조금 감축이나 관세 감축에 대해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 고관세 품목이나 민간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예외 인정이라던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명시적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협상에서 그런 고관세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 주장이나 아니면 의무 부담의 완화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차기 농업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 농업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NBS 뉴스 이현경입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100km에 달하는 대규모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멧돼지에 대한 총기 포획이 금지됐던 경기 포천과 양주 등의 완충 지역 5개 시군에서도 제한적으로 총기 포획이 허용됐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강원 철원의 민통선 인근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28일까지 모두 15건이 검출돼 양동 농가의 집돼지에서 발생한 14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멧돼지가 ASF의 주요 감염원으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기와 강원 북부 전역에 걸쳐 멧돼지 차단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총기 포획 허용 지역도 크게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울타리가 설치되는 구간은 경기 파주부터 강원 고성까지 경기와 강원 북부 접경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는 이른바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우선 11월 중순까지 파주와 연천, 철원 동부와 서부 등 3개 권역에 대한 설치를 완료한 뒤 양구와 고성 등 강원 동북부 권역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설치 대상 구간은 200km가량인데 강이나 도로 등 지형 지물을 제외하면 실제로 울타리가 설치되는 건 약 100km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강화 방안은 멧돼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민통선 인근에 한정되어 있고 양동 농가는 10월 9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으며 10월 이후 멧돼지 번식기와 그에 따른 이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상황 변화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역 울타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시설은 물론이고 기존 지형 지물이 멧돼지의 남하를 얼마나 막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와섭니다. 이에 정부는 광역 울타리와 별개로 총기를 이용한 멧돼지 포획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총기 포획이 허용되지 않았던 경기 포천과 양주, 동두천, 고양, 화천 등 5개 시군에서의 총기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멧돼지를 남에서 북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만 총기 포획이 허용됩니다. 총소리에 놀란 멧돼지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사태를 막고자 조준 사격과 미끼 유인 방식 등을 적용하고 수렵견 투입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 ASF가 발생했던 강화와 김포, 파주, 연천, 철원 지역에선 11월 6일까지 2차 울타리를 설치한 뒤 제한적인 총기 포획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멧돼지 폐사체를 조기에 찾고자 정부는 440명 규모의 정밀수색팀을 발생 지역에 투입합니다. 또 멧돼지 사체는 시군별로 구성된 별도의 사체 처리반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포획된 멧돼지를 자가 소비하게 되면 감염된 개체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가 소비는 전면 금지됐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현재 농산물 원산지 표시의 조사 단속은 농식품부와 해수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정보가 공유되지 않다 보니 중복 단속이나 상습 위반 업체의 가중 처벌이 누락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는데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원산지 조사 단속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원산지 단속 정보 통합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근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던 조사 단속 정보를 통합한 원산지 조사 단속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조사 단속은 농식품부와 해수부, 관세청,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정보를 단속 기관별로 관리하고 위반 업체 정보만 연계하고 있어서 상습 위반 업체의 가중 처벌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지자체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단속 결과를 농식품부 및 해수부 시스템에 각각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 정보 입력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동일 업소를 중복으로 단속하는 등 단속 인력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원산지 부정 유통을 방지하는 데 한계점도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원산지 단속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원산지 단속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구축했습니다. 이번에 구축한 원산지 단속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농가농과 지자체가 각각 가지고 있는 원산지 단속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여 원산지를 속이는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분들께서 좀 더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입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의 조사 단속 정보가 용이해지고 부정 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돼 지자체의 원산지 단속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조사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 단속 방지,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 처벌 누락 방지 등 원산지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도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조사기관 간의 협력이 원활해져 원산지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구축된 원산지 단속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1월 중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대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무색하게 양파를 심으면 대파가 자란다고 하는데요. 충남 당진에서는 요즘 이 알쏭달쏭한 작물이 다음 달 정식 판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가 소득을 창출할 틈새 작물로 주목받고 있는 양대파를 개발한 주인공. 이제 갓 20대 초반의 청년 여성농 김도혜 씨를 이현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 몰랐어요. 신기하네요. 모르겠어요. 잘 처음 봤어요. 아직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언뜻 보기엔 대파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양파 같기도 한데요. 이 묘한 작물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이건 뭔가요? 아, 이거요? 이거는 양파도 아니고 대파도 아니고 양대파예요. 겉모습은 대파 같지만 대파와는 별개의 작물이라는 양대파.
양대파는 다 자란 양파를 땅속에 다시 심고 잎이 자라도록 해서 대파와 쪽파의 중간 형태로 키운 것을 말합니다. 양파 농사를 짓던 부모님을 돕다가 아이디어를 얻었다는데요. 김도혜 씨가 농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처음에 양파를 들여온 지 몇 년 안 됐을 때 유통을 할 데가 없어서 그냥 집에 쌓아놓더니 싹이 나더라고요. 그 싹을 딱 라면에 넣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동생들도 잘 먹고. 이 양파잎을 채소화해볼까? 양대파의 가장 큰 장점은 연중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 양파를 45일에서 60일간 저온 처리해서 심은 다음 45일 정도 지나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양대파는 일단 어느 생산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요. 또 2달에서 3달 정도 재배 시기가 아주 짧아요. 그래서 생산력이 엄청 좋고 또 이렇게 나눠지는 이렇게 분할을 통해서 수확량이 진짜 엄청 증가가 돼요. 그래서 경쟁력이 엄청 증가가 되는 거죠. 지난해 양대파로 당진시 전국 청년 창업경진대회에 도전. 172개 팀 중 1위의 영광을 차지하며 양대파의 가능성을 엿봤다는 김도혜 씨. 예산농업기술센터 소속 농민들과 함께 양대파에 대한 재배 방법은 물론 더 다양한 품종 개발 연구를 위해 양대파 품목 연구회도 만들었습니다. 양대파 품목 연구회 회원은 30여 명. 모두들 양대파를 처음 접해보지만 새로운 농가소득 작물로서 양대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우리 모든 농산물들이 이제 하락 시대에 있고 모든 농민들이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작물을 식재해야 되었고 또 이 양대파로 인해서 좀 더 혁신적이고 새로운 작물로 변화돼서 좀 기대감이 되고. 양대파는 지난해 정식 특허 등록도 마쳤습니다. 본격적으로 양대파를 재배하기 시작한 농가도 모두 6농가나 됩니다. 김도혜 씨와 이들 농가는 조만간 협의를 거쳐 가격을 확정짓고 다음 달부터 지역 로컬푸드 매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양대파를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인데요. 특히 지역 축제는 홍보를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대파입니다. 한번 시식하러 오세요. 이게 모양은 대파 같지만 양파로 이렇게 재배한 겁니다. 홍보를 위한 자리에 시식회가 빠질 수 없습니다. 양대파를 활용한 음식에 다들 발걸음을 한 번씩 멈추는데요. 처음 먹어보는 양대파의 맛, 익숙한 듯 하면서도 색다른 식감에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맛은 깔끔하면서도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나요. 식감이 굉장히 좋고 단맛이 나서 애들한테 막 야채 먹이고 싶은 엄마들한테는 딱인 것 같아요. 양대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에 힘이 난다는 병아리 농부 김도혜 씨. 양대파로 농업에 첫 발을 내디딘 초보 농부지만 꿈만은 누구보다 야무집니다. 양대파가 아이부터 젊은 층까지 먹기 좋은 채소로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그거 더불어서 저희가 농가들이, 농촌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소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판매를 시작하는데 저희 양대파가 저희 농업인들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농산물이 됐으면 좋겠고 다른 농산물들도 제값을 잘 받아서 조금 더 괜찮은 농촌을 만드는 게 저희 꿈입니다. 농업은 혼자가 아니라 상생이라고 믿는 그녀. 김도혜 씨는 더 많은 농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오늘도 작지만 강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에 대응하고 여주 재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여주 농약 안전사용서를 제작 배포합니다. 여주는 쓴맛이 있는 오이로 박과에 속하는 1년생 덩굴 식물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농약 안전사용서는 여주에 발생하는 병해충 정보와 여주에 등록돼 있는 농약들을 작용기작별로 정리해 수록했습니다. 도동기원은 이달 말부터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민 등에 우선적으로 책자를 배포해 홍보와 교육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제5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암 함영국 농가가 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GAP 농가에 대해서는 선도농가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스타팜 체험과 소비자 팸투어 장소로 추천해 GAP 현장 교육 장소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공영 홈쇼핑 입점, GAP 농산물 기획 판매전 참여 등 GAP 성공 모델로 정착하도록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도는 지난 2015년 제1회 GAP 우수 사례 경진 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4년간 9건을 수상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 6개 지역축협이 공동 출자한 충북 친환경 축산 클러스터 사업단은 지역 축협 판매장 6곳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돼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를 돕고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할인 행사 품목은 삼겹살과 목살, 냉동갈비 등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16% 정도 싸게 판매합니다.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가까운 지역축협 매장을 방문하면 됩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는 최근 화훼연구소 전시실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화 우수계통 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품평회는 올해 화훼연구소가 개발한 국화 우수계통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품종 개발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품평회에서는 화훼연구소에서 1차 선발한 스프레이국 등 국화 70개통을 전시했으며 강의와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도농기원은 품평회 전시 품종 중 우수계통 6품종을 최종 선발해 품종 보호를 출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